네, 글로벌 핫이슈 시간입니다. 지난 주말 어떠한 뉴스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쳤는지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이투데이 민태성 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함께할 내용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미국의 1분기 성장률이 예상치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속보치듯 2.5%를 기록했는데요. 3월부터 시작된 연방정부의 예산 강제 자동 삭감의 결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5월 3일 발표될 고용보고서에 월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7.6%로 보합, 신규 일자리는 16만 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준의 FOMC 회의가 이번 주 개최됩니다. 시장은 당장에 큰 정책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쪽 이슈부터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장의 상황을 보면요, 보합권 혼조세로 거래를 마감했어요. 그렇죠.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했던 것이 경제지표 중에 하나, 바로 GDP였는데요. 네. 예상에 좀 미치지 못했어요, 부장님. 이 부분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네, 지난주에 경제지표 중에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GDP 성장률이 나왔습니다. 월가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면서 시장에는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무부는 1분기 GDP 성장률이 2.5%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월가는 3.0%의 성장을 점쳤는데요. 예상보다 0.5%포인트 낮게 나왔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 0.4%에 비해서는 상당히 크게 나왔다는 점이 그나마 위안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민간 소비와 기업 재고가 미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는 평가가 나왔고, 반면에 국방비 등 정부 지출 감소에 수입이 늘면서 전망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네, 근데 이 소비가 살아났다라는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이 3%가 넘게 성장세를 보였다고요? 네, 지표 하위 부분을 살펴보면 1분기 소비 지출은 3.2%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10년 4분기 이후에 9개 분기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분기 1.8%와 비교한다면 2배 정도 증가폭이 늘었고요. 내구재 지출은 8.1% 늘었습니다. 기업 재고가 GDP 성장률을 1%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를 가져왔다라고 상무부는 설명을 했습니다. 기업 재고는 503억 달러 늘어나서 지난해 4분기에 133억 달러에 비한다면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네, 기업들의 그러다 투자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은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기업 재고는 늘었습니다만 기업들의 설비 투자는 기대만큼 미치지 못했습니다. 상무부에 따르면 기업의 설비 투자는 2.1%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지난해 4분기 13.2% 늘었다라는 부분을 감안하면 증가폭은 상당히 위축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설비 투자의 핵심인 장비라든가 소프트웨어 투자도 3.0% 증가하는 데 그쳤다라고 상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날 지표 결과를 볼 때 소비 심리는 전반적으로 살아났지만 기업 심리는 여전히 불안하다라고 평가했고요. 슈케스터 여파라든가 유럽 재정 위기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부분이 기업 심리를 잡고 있다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호전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주택 투자가 두 자릿대 증가율을 좀 기록하고 있다고요? 네, 상무부는 또 1분기 주택 투자가 12.6% 성장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이어지고 있는데요. 4분기에는 18% 증가한 바 있습니다. 부동산 부분이 1분기 GDP 성장률에 비한다면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의 화랑이 이어지면서 기업의 경제 성장률 력 상당히 좋아질 것, 호전되는 그런 기미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GDP 충격을 한번 받고 이어서 발표된 이 소비 심리 지표 역시 좋지 않았다는 점 역시 악재였는데요. 네. 3개월 만에 좀 최저치를 기록했죠. 네, 소비 심리는 3개월 만에 최저 수준까지 밀렸습니다. 월가의 기대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GDP 성장률에서는 소비 심리도 살아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관련 지표에서는 성장률이 안 좋게 나오는 모습을 보였고요. 시장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소비 심리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연준의 통화 정책에는 양쪽 하나 좀 이어지는 그런 조짐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실적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건설업체 쪽에 특히 그 디아로트는 실적이 급증했다는 부분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적 관련해서는 호재가 전해졌습니다. 현재까지 S&P 500기업 중에서 한 270개 업체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64곳의 순이익은 예상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특히 미국 최대 주택건설업체인 디아로튼의 1분기 순이익이 1억 1,1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주당 32센트를 기록을 해서 월가 전망치인 19센트보다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가는 9% 가까이 급등했고요. 그러나 아마존이라든가 바이두 같은 IT 대표 기업들의 실적은 좋지가 못했습니다. 주가는 각각 7에서 8% 정도 빠졌습니다. 네, 다시 증시로 좀 돌아와 보면은요, 이 3대 지수 그날은 혼조세였지만 주간 단위로는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어떠한 지표들이 좀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게 될까요? 네, 지난 주말에 주요 지수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만 주간 기준 살펴본다면 주요 지수의 흐름은 좋았습니다. 나스닥이 지난 한 주 동안에 2.3% 올랐고요. S&P 500이 1.7%, 다우 역시 1.1% 올랐습니다. 어닝 시즌 막바지에 중간을 좀 넘어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번 주에는 페이스북과 제너럴 모터스 같은 업종 대표 기업들의 실적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표별로는 주말을 앞두고 공개되는 고용보고서가 하이라이트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5월 3일 날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전월과 같은 7.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신규 일자리는 전월에 8만 8천 건 증가했었는데 16만 건으로 2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그 밖의 주요 지표들은 이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그 밖에 주요 지표 결과에도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29일에는 3월 개인 소득이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월에 1.1% 증가했는데 0.4%로 증가폭은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지출은 0.7%, 0.1%로 역시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30일에는 최근 월가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택 지표가 되겠는데 2월 KS 실내 주택 가격 지수가 나오고요. 또 4월 시카고 PMI 지수, 소비자 신뢰 지수 역시 같은 날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달 1일에는 4월 ISM 제조업 지수가 나오고요. 3월 건설 지출 역시 같은 날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에 주목해야 될 재료가 4월 30일부터 이틀간 연준이 FOMC를 실시한다는 점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GDP 결과가 예상이 미치지 못했는데 5월 1일 날 FOMC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기존의 통화 정책을 고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이 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추구 전략의 신호가 나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럽 마감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까요? 네, 유럽의 주요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FTSE 100 지수가 0.3% 빠졌고 프랑스 증시 역시 0.8% 하락했습니다. 독일 증시가 0.2% 밀렸고요. 업종별로는 원자재 관련주가 약세를 보였는데 토탈이 1.4% 빠졌고 거대 럭셔리 업체인 PPR의 주가는 7% 하락했습니다. 구찌의 중국 판매가 기대에 못 미쳤다는 부분이 악재가 됐습니다. 은행주도 좋지가 못했는데 도이체방크의 1%, 코메르츠방크의 주가 또한 3.1% 빠졌습니다. 네, 민태정 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하드쇼 시간에 다룬 내용들 헤드라인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1분기 성장률이 2.5%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시장 예상치인 3.2%를 크게 밑도는 것인데요. 3월부터 시작된 실캐스터의 결과라고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5월 3일 발표될 고용보고서에 월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7.6%로 보합, 신규 일자리는 16만 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예상을 밑돌면서 미국의 경제 회복에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높아졌습니다. 이번 주 개최 예정인 FOMC 회의에서 현재 양적 완화 정책을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자, 이어서 미국 시장을 움직인 재료들 키워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하나 캐스터입니다.